베가베리 광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이거 로고 만들고 나야말로 진짜 얼마나 이것도 아니야. 들어가실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5번째 정도 러닝모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알고 달리자. 내가 어디를 뛰는지 정도는 알고 좀 뛰어보자. 여기가 달리기 좋다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뛰지 말고 그 정도는 좀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국가유산청에서 이걸 보건과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경복궁하고 덕수궁 그리고 종묘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창덕궁하고 청경궁을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경복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강민님부터 뭐 어디에서 오신 누구라든지 뭐 왜 하는지 뭐 아무렇게나 한 가지씩만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서 온 불소 오기 안강주입니다. 네, 게스트입니다. 허두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온 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온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온 게스트 최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온 깍두기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같이 따라온 게스트 이기윤입니다. 사주에서 온 박상우라고 합니다. 옆 동네에서 온 이세윤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조동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각생입니다. 이영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김민입니다. 그러면 발판 식으로 하고 네, 가볍게 목을 좀 보행자가 있거나 바닥에 턱이 있어서 위험할 경우에는 바닥 조심, 보행자 조심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할게요. 계열로 갑시다. 그러니까 1번. 독립문인데요. 이 독립문은 사실 우리가 광복절날 독립문에서 달리기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독립문은 일제에 의해서 독립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해서 지어진 건물도 아닙니다. 너무 삐끗이니까 조금만 기다릴까요? 사실 이 건물은 서재필이라는 학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조선 때는 계속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왕이 되면 중국한테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왕이 되면 이제 직서를 받아서 저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국 내지는 이제 그런 국가여가지고 독립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독립적인 국가가 되자 중국으로부터 그 외세로부터 그런 뜻의 독립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독립문을 지었는데 이제 고종이 승인을 해서 독립문을 짓게 되고 이 앞에 보이는 독립문 앞에 보이는 커다란 돌 기둥 같은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나무 기둥의 두 개가 놓여져서 아주 높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어요. 영은문이라고. 어디 갔어요? 중국에서의 영화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영은문이어서 중국 사신들이 이 영은문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문을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 독립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이 독립문은 사실은 딱 중국,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거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지만 고종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독립문을 만들었고
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성문을 본따서 만든 건물입니다. 건물이어서 프랑스 개성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그걸 보고 본따서 만들었고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했다는 영흥문 사진은 저 왼쪽에 안내판에 보시면 오른쪽에 살짝 보일 거예요. 가운데 안내판. 가운데 안내판에 저 문이 이 기둥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위치는 원래 그 위치가 아니고 저 독립문과 영흥문의 위치는 지금 저기 사거리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지금 놓여지는 이 도로가 생기면서 둘 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기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독립문의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돌들이 아치 저걸로 홍해라고 하는데 홍해 한가운데 보면은 이파리가 5개가 있는 꽃이 있습니다. 저 꽃이 이제 오약꽃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넣었고 앞에서는 독립문이라고 되고 양쪽에 태극마크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짝 지나가 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무궁화인 줄 알았는데 무궁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오약. 사실은 건국이 되고 나서도 이 건물이 버려졌는데요. 이 건물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을 가둬가지고 여기서 고문을 받고 목숨을 돌아가시고 했는데 저희가 광복이 되고 나서도 이 건물이 계속 경성형무소, 경성교도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서울구치소, 서울교도소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경기도 의왕로 서울교도소가 옮겨지게 되면서 이 건물들이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교도소라든지 죄수를 수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복이나 독립을 투사들을 기리는 약간 전시관, 역사관, 기념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진짜 그 사람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1인 보훈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시설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막 이런 곳으로 쓰여서 예전에는 약간 어떤 문화유산의 트렌드가 어땠냐면 많이 부셨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 말고는 많이 막 철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약간 다크한 문화유산들도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의 흔적들도 다 없애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 기억들을 실증할 수 있는 건물들이 없게 돼서 좀 남겨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측면에는 건물들의 기존 구조는 벽돌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뭐 목조로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건축 전공이랑 몇 가지만 드리면 굴뚝에 저 위에 지붕에 보면은 요거 조금씩 덧대서 창문 같은 게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달려 있는 그런 건축적인 모습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의 오르막과 약간의 내리막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길보다 좀 더 센 오르막이 앞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지나가면 갈게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키면 너무 크겠지? 네. 그냥 할게요. 여기는 엘버트 테일러 가옥이고요. 이름은 딜쿠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 있던 회사에 있다가 약간 그 주재원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AP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것들을 알려다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와이프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을 하는 그거를 외국에 알리는 글을 이제 세계에 알리려고 막 글을 썼는데 그런 게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 엘버트 테일러의 와이프가 마리 테일러인가 비비 테일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침대 밑에다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엘버트 테일러가 외국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되게 알리게 된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일본에 의해서 외국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더 이상 이제 엘버트 테일러 가옥이 아닌 이제 그냥 집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하고 강국을 하게 되면서 이 근처에 사시던 내지는 집이 없던 사람들이 이 건물 안을 다 칸막이를 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칸막이를 쳐서 각자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가 5년도에 이 건물을 조사하러 왔을 때만 해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단칸방처럼 해서 각자 자기들 반을 공부해서 여기는 내 자리야. 근데 다음에 내가 나갈 때 이 자리를 내가 딴 사람한테 팔고 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 안에 수십 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독신자 가족들이. 그 살고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화유산으로 살리고 바꾸고 막 하려고 했더니 이분들은 나 앞사람한테 권리금 다 주고 들어왔는데 돈 줘라, 나 못 나간다. 약간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수십 년간 방치가 돼서 굉장히 낡아져 있었다가 기재부랑 서울시랑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이랑 전폭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돼서 그분들을 다 이제 나갈 수 있게 하고 싹 다 수리를 해서 지었고요. 나중에 그 엘버트 테일러의 손주가 와가지고 그 관련 유품들을 기증을 하기도 하고 해서 더 잘 알려지게 됐고 이 엘버트 테일러가 자기는 죽으면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얘기했던 현재 지금 양화진에 있는 엘버트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 건물은 지금 보면 되게 새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옛날의 부재들을 굉장히 많이 잘 살려서 수리를 했고요. 내부에 있는 각각의 공간들도 그 당시에 사진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재현을 하려고 많이 했다고 해요. 저기 보시면 이 건물 아까 딜쿠샤라고 불리는데 딜쿠샤 정초석이라 해서 저 글씨가 적혀있죠. 네. 딜쿠샤. 1923년에 이 건물을 지었고서 딜쿠샤가 인도 힌두어인가 뭐 그 언어로 뭐 아름다운 꿈의 궁전? 뭐 약간 이런 그런 단어를 상징을 하고 있대요. 무슨 뭐 아름다운 꿈의 궁전. 저기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말고. 기쁜 뭐 아침의 궁전 뭐 약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를 인도에서 만났나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인도에 있는 딜쿠샤라는 그 건물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나중에 집 지으면 꼭 이름을 딜쿠샤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벽난로랑 그 옛날에 다 탔던 부재들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미국 분이니까 처음 만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죽었어. 이런 거 이게 막 영상 나가도 되나 죽었어. 혹시 사진 더 찍으실 분 찍으시고 이동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김구 선생의 사저였습니다. 집이었어요. 김구 선생의 집이었는데 원래 이 건물은 김구 선생이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었고 친일파의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친일파가 자기가 지은 집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이 집을 김구 선생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구 선생께서 이 집을 이제 살게 되면서 이름을 경교장이라고 붙였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났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독립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가만히 안 둔 거죠. 여기서도 우리나라를 갖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해야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이런 거를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활동했던 주 무대가 이곳이었고요. 2층에서 저쪽이 현지 저쪽이 현지 혹시 제이님 아십니까? 가운데 있고 사람들 여기 앞에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시다가 여기서 이제 암살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왼쪽 창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저 구멍 있네요. 저 왼쪽에 구멍 난 총알 자국을 보시면 김구 선생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생을 다시 마감을 하고 암살을 당하게 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창에 보니까 총알이 구멍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최천학이라는 사람은 김구 선생한테 선물을 줬는데 김구 선생이 돌아가셔서 다시 또 최천학한테로 갑니다. 이 건물이 가다가 이제 다른 용도로도 쓰이다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구 선생께서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장소로 이 장소가 주 무대로 쓰였는데 6.25 때 미국들이 임시로 건물이 날씨가 없다는 이 건물을 이제 입주를 하면서 한국 사법병원에서 전시관처럼 해서 살려주고 보존을 해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오늘 광복에 대한 파리로 광복에 대한 것도 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도 여기 같이 오시는 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장난 아니죠. 그 글씨만. 아, 예쁘다. 제가 생각도 못하고 저희가 공권이 대부분다 9시에 입장이라 당연히 9시에 문이 열려요. 나는 연락을 안 해놨는데 이 중경전에 고종 때 지어진 도서관 같은 건물로 이제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왜 왔느냐? 오늘 이제 8.15 광복론인데 이 건물을 왜 왔느냐? 여기가 을사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던 역사적인 장소이고 1층에 들어가면 그 을사조약이 맺어졌던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을사오적이라고 하지요. 예, 그 장면들을 그렇게 동상처럼 만들어놔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기관들한테 쓰이고 이 건물도 역시 이제 문화재 쪽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들이 계속 쓰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양도역 인수를 받게 돼서 이제 예전 사진을 보고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1층은 전시관으로 쓰고 있고 2층은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딜쿠시아 같은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 개인 소유 뜨겁습니다. 다 일로 오십시오. 그 딜쿠시아 같은 개인 건물들을 매입해서 관리 위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후원 이렇게 해서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도 이제 건물도 사고 임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상당히 많은 외교 국가들, 다른 나라의 국가들하고 만남을 체결하는 어떤 지금으로 보면 영빈관까지는 좀 하지만 접견용 국가들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중앙선을 나가면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큰 길로 가게 될 텐데요. 이제 그 길이 원래는 덕수궁하고 다 하나가 된 길이었는데 1920년도쯤에 저희가 이제 달릴 그 길이 나면서 이 건물이 덕수궁 내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덕수궁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22분. 네, 덕수궁 영역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남아있는 영역은 덕수궁 영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외국 기관에서 도로가 나거나 다른 건물들이 이미
물러서버렸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복원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되어져 줘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를 마음대로 복원을 나가라고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경품 터라 그러면 이걸 나가라고 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아, 사진 찍고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8분 남았는데. 진짜 그냥 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만 그냥 찍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었나봐요. 너무 시원해.
네.